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평생 직장 생활했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볼까? 동네 카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들고 창업에 뛰어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던 김태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4,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30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지만 요리는 취미 수준이었어요. 여보,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가게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아내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수원 영통구 상가에 월세 200만 원짜리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인테리어비 2천만 원, 주방 설비 500만 원까지 투입했죠. 첫 달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을 넘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월 고정비는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13만 원은 벌어야 겨우 본전인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처 젊은 사장님들은 SNS로 마케팅도 하고 배달앱 이벤트도 척척 해내는데 김태준 씨는 스마트폰 조작도 버거웠어요. 처음엔 맛있게만 하면 손님이 올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해야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해야 하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8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4,500만 원은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시간조차 없었던 그 8달이 지금도 악몽 같다고 하네요. 김태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고령 창업 비중이 일본보다 무려 2.7배, 미국보다는 4배나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가구 중에서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고 답한 비중이 고작 7.98%에 불과해요. 100명 중에 8명만이 여유롭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정남 씨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퇴직 후 커피숍을 차렸는데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바로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니까 경쟁이 안 되더라고 하네요. 할인 쿠폰에 포인트 적립까지 해주는데 개인 카페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어요? 박정남 씨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써줘요. 64살이면 공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편의점 알바도 젊은 사람 우선이에요. 똑같은 최저임금 주려면 당연히 젊은 사람을 쓰겠죠.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최순자 씨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분식점을 시작했지만 5달 만에 폐업했어요. 투자금 2,800만 원은 모두 손실이었고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돈 있을 때 그냥 아껴 쓸 걸 그랬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 100만 원도 못 벌었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이나 배당 투자를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월 100만 원은 나왔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최순자 씨 말이 정확해요. 2,800만 원을 연 5% 배당 투자에 넣었다면 월 11만 7천 원, 거의 12만 원의 배당금이 나와요. 하루 12시간 일해서 번 돈과 비슷한 수준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이 66.2%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선택하는 음식점업은 77.2%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더 심각합니다. 100명 중에 고작 10명만 적자를 면한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준비기간입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에서 석 달 미만의 준비기간을 거친 비중이 64.5%예요.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석 달도 안 되는 시간만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준비를 잘해서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예요. 바로 잘못된 창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자들에게는 창업이 아닌 바른 소득 창출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어요.
50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창업 지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창업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이동수 씨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치킨집을 차리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평생 해온 전기공사 경험을 살려서 아파트 관리소 전기 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왜 남의 밑에서 일하냐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월급은 170만 원 정도지만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동수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영업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365일 가게에 매여 있고 가족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요. 명절에도 쉴 수 없고 아프면 당장 수입이 끊기죠. 나이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한영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실을 할까 생각했지만 28년간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동안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다시 일반 직원으로 일한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영숙 씨가 특히 강조한 건 이거였어요. 자영업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잃어요. 우리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면 몸이 견딜 수 있겠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창업보다는 기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한 달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창업 위험 없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업 성공률은 33.8%에 불과합니다. 3명 중 1명만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대구에 사는 정미란 씨의 뼈아픈 경험을 들어보세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으로 받은 돈 5천만 원으로 편의점을 차렸어요. 24시간 운영해야 하니까 새벽 2시까지 가게를 지키고 아침 6시부터 다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가족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어요. 명절에도 쉴 수 없었고 감기 걸려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죠. 1년을 버텼지만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해 폐업했어요. 투자금 회수는 절반도 못했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김태준 씨, 박정남 씨, 최순자 씨, 정미란 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 2천만 원이 있다면 연호 % 배당 투자로 월 8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요양보호사나 아파트 경비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월 150만 원 정도를 벌면 총 월 수입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영업해서 하루 12시간 일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버는 돈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죠. 인천에 사는 최영호 씨 바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동네 정비소를 차리려던 계획을 접고 35년간 기계정비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 기술 자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 3일만 일하고 월 1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경험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자영업했으면 지금쯤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도 고려해보세요.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는 도전의 시간이 아니라 안정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위험한 창업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김태준 씨나 정미란 씨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